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0시에요. 새벽 12시입니다. 자시지요. 옛날 말로 하면 자축 인묘할 때. 10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내일 30일 저는 제주에 내려가서 전입신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 12월 말까지 살도록 돼 있는 짐을 가지고 제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내일 가서 한 일주일 가까이 또 그 김양호 권사님 네 분의 신세를 지게 돼요.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것이 미래를 위한 일이고 우리들의 삶의 가치와 결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신세를 지기도 하고 또 가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아야죠. 그렇기도 해야죠. 이제 제주로 가기 전에 여기서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세종인성학당을 이제 간판을 바꾸고 그런 일을 여기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이 어린이들은 자기들 그 발표하는 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지간하면 그냥 살려둬야죠. 어제는 이 현기 아버지한테 희원이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영상을 쭉 보니까 제주로 가는 건지 이제 알게 되니까 잘 갔다 그건 아닐까니 왠지 좀 섭섭한 것 같은 느낌이. 미소 아버지도 그 제주로 이사 갑니까? 아니요. 미소 아버지는 아무런 결정이 된 게 없어. 미소 아버지는 그쪽으로는 내가 가서 좋은 일이 생기면은 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현균에도 마찬가지야. 현균에도 제주로 가지. 제주 가서 학원 할까?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렇게 저렇게 참 그래서 미국도 가고 호주도 유럽도 가는 것 같습니다. 현규는 그 학원 방에다가 HK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간판을 붙였대요. 현규라고 해서 HK라고 한 모양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게 연기 연습도 하고 오디션도 하고 또 영상도 찍어가지고 편집을 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그런데요. 아주 그 대견스러운 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할아버지하고 한 2, 3년 이렇게 있는 사이에 영상이 무엇이고 제작이 무엇이고 편집해서 뭐 올리고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체험했으니까 걔가 빨라요. 머리가 빠른 나이니까. 희원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원이가 한 달 사이에 부쩍 아이가 철이 난 것 같다. 무슨 말이야? 희원이가 갑자기 공부를 굉장히 앉으면 공부를 한다. 그래서 걔가 성적이 그럼 확 올랐어. 성적 올라갈 거예요. 막 걔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지 않았었는데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 아이가 변했다. 변했구나. 변하는 것이 억압이 되거나 강박관념이 되거나 그 무슨 부담이 돼서 변하는 것 말고 스스로가 편안하면서도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하자면 제가 이렇게 이런 영상을 이렇게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할애서 하면 못해 먹습니다.
내가 좋아서 그냥 막 하고 싶어야 돼. 학문의 길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지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엔터테인먼트도 자기가 좋아야지 돼. 자기가 좋아서 현기가 이제 좋아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신문도 잘 본다 하더라고요. 신문은 원래 현기 아버지가 사설 같은 걸 읽혔었는데 이제 우리 인성학당에 오면서 신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실제로 보지는 신문을 보아야 한다. 학교 공부는 3등이다. 2등은 독서다. 1등은 신문이다. 내가 그런 얘기를 앞으로도 할 거예요. 학교는 고등학교까지는 집에서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이렇게 해도 돼요. 그거는 국민으로서 살 수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과 살아가는 그런 것은 꼭 학교를 안 가도 자격증 문제만 아니라면 그것은 살아가면서 다 터득이 되는 건데, 이 독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독서는 해야지 그 됩니다. 안 하면은 그 독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문은 독서를 압축한 겁니다. 책을 10권을 읽을래? 신문을 10권을 볼래? 10일치를 볼래? 요즘 신문이 두꺼워요. 책을 10권을 읽으면 심층적이고 넓어지고 아주 구체적이고 대략까지 잘 알지만, 신문 그거 참, 신문 한 단부가 책 10권을 이기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요점을 간략하게 정리해가지고 핵심을 들어서 정확하게 알게 해줘요. 신문 잘 보고 책 잘 보고 자기의 적성을 잘 맞춰 나간다면, 시원이처럼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학교 성적은 3번째입니다. 학교 성적 못지않는 삶에, 야구하는 사람이 야구 잘하면 됐지. 뭐 노래 잘하는 사람, 가수는 노래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문. 그러면서 지구촌을 알고 지식을, 그 분야를 알면 되는 거지. 그것이 앞서요, 오히려. 희원이가 미국에 갔다가 와서 우리 어린이들이, 특히 둘째 아이가 이 책을 계속 들고 있거든요. 봤거든요. 이 한국 애들 중독된 스마트폰 들고 있는 것 그거보다 똑같거든요. 이렇게 책을 보는 걸 보고 온 것이 조금이라도 영향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좋은 일이지요. 은경이는 청원에 있는 야구 교실을 간답니다. 야구 그런 게 있어? 있대요. 원래 거기 다녔었대요. 야구를 좋아하니까 다녀야지. 야구 좋아해서 거기 가면은 심신이 건강해지고 활발해지고 맞습니다. 근데 내가 안 해야 될 소린지 하여튼 그 말 한마디. 희원이 은경이는 야구 선수 길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야구라는 건 힘이 세야 돼요. 기골이 장대해야 돼요. 우선 골리앗 같이 그냥 힘이 세야 돼. 몸집이 커야 되게, 몸집이 왜소해서 커야 돼. 뭐 언제 앞으로 변화되겠지만, 변화가 그렇게 장대한,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되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야구는 좋아한 뭐 선수가 아니더라도 좋아할 수 있는 거니까.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가더라도 얘들은 방학 때 되면 제가 오고 싶어요 오는 거지만, 이제 보내면은 제주에서 새로운 것을 보여도 주고, 할아버지와 한 1년 정도 되면 할아버지도 좋아할 거예요. 한 1년 한번 할아버지가 덜컥 가리라고 아마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냥 있을 줄 알았는데 가게 됩니다. 갈 것 같으면 우선 이 화면을 이런 걸 이제 바꿔야 되겠다. 뭐 일단 제주 뭐 배경을 깐다든가, 내 사진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뭐 별게 다 있어요. 이런 것을 여기다 탁 깔아서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선 그 간판을, 이거는 이제 다 바꿔야 되는데, 간판을 이거를 한국 영재인성학당, 한국
초영재 인성학당.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 뭐 영어는 내가 잘 못하지만 기프티드, 무슨 탤런티드, 뭐 형용사라 하더라고요.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배우느냐? 에솔로지, 인성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특성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를 어디다 할 것이냐, 서귀포로 할 것이냐, 제주로 할 것이냐. 우선 주소를 바꾸고 간판을 바꾸고, 간판도 바꾸고 밑에 주소도 바꾸고, 여기에 이제 등록 고유번호가 있으니까 고유번호 같은 것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명함도 또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2차 어린이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할 수, 무엇을 공부시키는가 이 생각을 계속 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본은 내가 아는 것을 시키고 가르치고 그러는 것 가지고는 영재 교육이 턱없습니다. 제가 그 다른 책에서 그 학문학에서인가 어디서 쓴 말이로군요. 천재보다 평재가 낫다 이런 말을 썼어요. 천재, 왜 천재보다 평재가 나느냐? 천재, 평재, 둔재 뭐 그렇게 정리를 합니까? 초영재, 인재 다가 비슷한 말인데, 하여튼 평재는 평범한 사람을 평재, 둔재는 많이 떨어지는 사람을 둔재, 천재는 앞서는 사람. 내가 말하는 초영재 이런 경우에는 이건 아주 월등히 우수한 사람. 그런데 저는 그 제가 쓴 책에 천재보다 평재가 낫다 이렇게 타이틀을 소제목을 걸은 게 있어요. 장명인가 하여튼 그 걸은 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천재는 천재로 자라날 환경과 교육 여건이 안 되면요 낙심합니다. 그런데 평재는 낙심을 안 해요. 사람이요 정신적으로 이 낙심을 하고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거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낙심한 사람은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타락하거나 막 술 먹고 심지어는 옥상에 올라가 떨어져 죽잖아요.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어떠한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인생이 절단 나요. 그래서 천재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재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천재는 예민한 거예요. 어떤 분야 예술의 천재, 무슨 뭐 문학의 천재, 무슨 과학의 천재. 천재를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평재가 낫다.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낫다. 내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평재 학당이 아니라 천재 학당, 천재보다도 더 많이 앞선다고 한국말이 참 좋아요. 영어에서는 뭐 기프티드 뭐 탤런티드 하면 더 이상 좋은 말이 없잖아. 초 기프티드 뭐 초 탤런티드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초영재라는 말이 있어요. 초영재라는 말도 만들어. 극초 그게 요새는 환경학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환경에서 굵은 모래 뭐 가는 모래 이렇게 하다가 미사, 극세사, 세사, 극세, 초극세사 이 뻘 같은 거 그런 얘기가 나오는 한국말 참 한국말 말이 실감나고 맛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초영재 학당을 문을 열려고 합니다. 초영재 학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말 초영재가 아주 천재가
자라날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그 꽃을 피우지 못하는 어린이들, 어른 말고 어린이들의 그늘막이 된다, 토양이 된다, 뭐 이런 할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나와 만나 작가가 직접 어린이들과 이렇게 만나는 게 국내에 있겠지만, 이게 초영재 인성학당 이렇게 해서 한 거는 제가 처음일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면 그래서 마음껏 성장하여라. 성장하여 내가 호출하고 교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인을 위한, 세계 인류를 위한 큰 공헌을 하도록 자라날 환경을 내가 한번 조성해 볼 테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무슨 뭐 건물이 아니에요. 그것이 뭐에 있습니까? 심성 속에 있습니다. 그 머릿속에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어린이가 성장, 이 말 속에 있고, 만남 속에 그냥 노는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영재 인성학당까지는 결정이 났어요. 뭐 아카데미보다도 더 실감나는 말이 학당이야, 학당. 초영재 인성학당이 그럼 한국 초영재 인성학당이냐, 국제 초영재 인성학당이냐. 제주는 국제도시예요. 그 두 가지를 생각 중인데 한국이 낫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 초영재 같은 내려가서 좀 더 며칠 뭐 가서 이제 권사님하고 좀 상의를 해봐,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려고 그래. 한국이냐 국제냐. 국제는 제주의 이미지와도 맞고 또 넓기도 하고, 한국은 특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아주 우수한 민족이에요. 한국은 스승정신이 뛰어난 나라고 학문에서 세계를 아우르고 지배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초영재 인성학당에서 할아버지와 만나게 될 어린이들이 미래 아인슈타인이 되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되고 링컨과 같은 사람이 되고 오바마처럼 세계 대통령도 나오고, 이러한 꿈과 희망을 톡톡하게 아주 기름지게 쌓아가는 그러한 학당으로 만들려고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어제네요. 어제 오늘 목요일이니까 그제군요. 화요일 날 우리 이제 그 손녀딸이 전화가 오는 날인데, 지난주에 내가 우리 손녀딸 셋하고 아들 며느리가 리치먼드에 간 것을 한번 얘기를 했나요? 예약했어요. 갔는데 거기 장례식회를 갔습니다. 장례식. 그래서 손녀딸한테, 큰애한테 5학년 얘한테 이제 제니한테 리치먼드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그랬어. 예식장이냐 장례식장이냐 하니까 장례식장 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 좀 서투르니까 사람이 죽은데 갔다 왔다고.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장례식장회를 하긴, 뭐 한국에서도 장례식장 하니까. 나는 한국의 장례식장과 미국의 장례식장을 잘 이렇게 무엇이 다른가를 잘 모릅니다. 미국에서 장례식장에는 안 가봤으니까. 한국의 장례식장은 뭐 그럼 뭐가 틀린가? 문득 궁금해서 5학년 내 손녀들한테 물어봤어요. 가서 뭐 봤니? 본 거 한번 이야기를 해봐. 걔가 자유롭게 한국말을 하기가 아직이 아니라, 그렇죠. 그 영어에서 사는 애가. 생활에서 사는 거는 뭐든지 잘하는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어려워요. 그러다가 한참을 끙끙거리다가 하는 말이, 땅을 파고, 그렇게 하고 말을 못하니까 아들이 그쪽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런 책을 이런 거를 20 몇 권짜리를 교회에서 내준 게 있어. 그걸 가지고 좀 공부를 합니다. 교회 책이에요. 성경 공부. 걔가 장례식을 처음 보고 한국말도 서투른데 하겠어요? 그러더라고, 또 웃으면서. 야, 자, 제가 그 순간에 문득 생각한 게 있습니다. 아들은 아들이다. 어찌 아버지의 마음을 아랴. 그 물은 내가 그 물을 일이 아닌 걸 물었다는 것이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어린이들의 부모들을 만나면 그럴 때가 내가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무엇을 어린이들과 하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큰애한테 장례식에 갔다가 장례식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돌려보려고 하는 시도예요. 이게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해요. 땅을 파고 깊이 파고 거기에다가 사람의 시체를 묻고 발로 밟았다면 이거를요 말하기가 어려워요. 걔가 사람이 죽어서 그 장사 지냈다고 그러는데 매장이거든요. 매장. 화장이 아니고 매장을 본 거거든요. 거길 가서 그걸 보고 온 건데 땅소리, 땅 파고 뭐 여기까지 요거밖에 못했어요. 이제 가만둬야 되는데, 그리고 땅 파고 또 이렇게 내가 말을 이끌어 가려고 하다가 아들이 걔가 하겠느냐고, 한국말도 서툴고 처음 봤는데 평생에 하겠느냐고 그만 초를 치는 바람에 말을 하다가 내가 말아버렸어요. 걔한테서 내가 들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걔가 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못하는 줄 알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왜 겁니까? 이 뇌를 움직여 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한국말로는 어떻게 할까?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을 할까?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천재성 같은 것으로 이렇게 기우는 겁니다. 그냥 덮어놓는 게 아니고 일깨우는 거예요, 뇌를.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걔는 그 힘이 들어야지. 리치몬드 갔다 왔어? 뭐 장례식장 갔다 왔다면서? 그러면 이제 그래 알았어. 그리고 다른 얘기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바로 여기서 이제 천재와의 대화가 다른 겁니다. 평재와의 대화도 다른 거예요. 초영재와의 대화는 극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초영재 인성학당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나간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바로 제가 그런 걸 지금 고심하는 것입니다. 대략 가닥은요 잡혀요. 우선 천재가 무엇이냐, 영재가 무엇이냐를 뭐 인터넷에 막 허가다하게 밝혔으니까 막 쫙 깔렸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천재와 영재를 분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 영재일까요? 우리 아이 천재 맞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것도 여기에 지식인에 보면 많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찾아보면 영재가 뭐다, 천재가 뭐다, 뭐 이런 거 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그대로 지식으로 받으면요 천재 교육 못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천재의 스승
할아버지 천재의 교사가 되지 못해요. 천재라는 건 첫째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 영재라고 할 적에 그 한문 말고 영혼이라고 할 때 영, 인간의 영을 알아야 그래야 천재를 이해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 혼, 육이라 합니다. 영혼 이건 3분설이고 2분설은 영혼과 육체라고 해요. 근데 이 영을 알려면은 이 혼은 혼불이라는 뭐 소설도 있습니다만 혼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불로 어떠한 광채 같은 것으로 혼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 영은 정말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재라고 할 때는 하늘에서 내려온 재능 이런 거지만 영이라고 할 땐 영적인 재능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 사람에게만 있는 창조 목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기도하고 내가 천재에 대해 연구하는 그러니까 나무 하나 풀 한 포기도 그냥 태어난 게 없다는 것이 우리 그 성경이거든요. 그 이제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가 됐든 뭐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런 것도 그냥 이걸 이제 이거 우리말 뭐 문법론이고 뭐 국어 문법론 뭐 이러잖아요. 이것도 원래는 이게 이 말이 공부를 해보면 이게 우리 말본입니다. 말본. 본이라는 건 뭐예요? 근본. 원래 본. 우리 말의 그 본체를 찾아가는 거죠. 본체. 이 본질을 천재의 본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천성이죠. 천성. 하늘이 내려준 그 사람에게 있는 본성은 영성입니다. 사람의 몸과 혼과 두뇌를 지배하는 것은 영이에요. 영. 이 영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있는 재주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천재 분별력은 가름하는 법은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성적표를 보는 게 아니고 말을 보는 게 아니고 생활 그의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상을 보는 거예요. 동상 움직일 동자. 저 아이가 다소곳하냐? 저 아이가 왕성하냐? 저 아이가 길길이 뛰느냐? 저 아이가 움직이는데 무엇을 움직이느냐? 이것을 그냥 눈빛도 보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가장 눈빛이 빛날 때가 언젠가라는 게 있어요. 그 천재 분석법이에요. 내가 이런 것을 써먹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써먹어야 돼. 탁 보면은 아이가 이렇게 탁 눈이 탁 정지되는 그게 있어요. 그 아이의 관심입니다.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놀다가 거기서 뭐 번쩍번쩍하는 광고가 나면 탁 서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이 시력이 정지하는 것이 순간 찰나 그 빠른 거 느릿느릿한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개가.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필이 꽂힌다고 하는 집중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집중되면서 멍 때린다고 하는 거죠. 멍 때린다고 하는 거. 아이가 그냥 혼이 빠지는 것 같이 영성으로 육과 혼이 뒤집어져서 영으로 딱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표현으로는 멍하니 애가인데 그 도치심치예요. 아주 함몰돼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내년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송일국이 주연하는 대한독립 만세 아버지 그 삼둥이 아버지가 주인공을 하는 장영실이라는 드라마를 한대요. 장영실은 누구입니까? 세종시대의 과학자입니다. 헌천이, 천간이, 뭐 해시계, 물시계, 자경로 이런 거를 만드는 과학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화성 탐사선을 만들고 엄청난 그 물리학자죠, 과학자죠. 그 세종대왕은 장영실에게서 그런 걸 본 거예요. 장영실이 그 아주 고급 집안의 사람이 아니에요. 단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영실의 천재성을 세종대왕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만드는 게 아니라 세종이 터를 깔아준 거예요. 멍석을 깔아준 거죠. 바로 우리 모든 어린이는 이거는 이제 기독교 사상에서 아주 우수하게 나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만 있는 아무도 못 따라가는 최고의 적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겠어요? 내 말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근데 그걸 발견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 늦었습니다. 다 늦었어. 언제 발견해내야 됩니까?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중학교 3학년 이내 6년 동안에 발견해내야 돼.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걸 얘기하려면 복잡해. 그걸 얘기하려면은 생물학에서 인간의 그 성장에 대한 연구를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말하는 요 때는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짜 사람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성징이라고 하는 생리가 오고 남자는 그 성이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이런 시기예요. 이때는 어떠한 때이냐? 이때는 이 뇌가 20살에서 30살, 30살에서 40살, 뭐 50, 60 된 사람의 뇌는 요만큼 큰다면 하루에 이만큼씩 크는 때예요. 바로 요 때가 아니면 적성을 보여도 그걸 키울 수도 없고, 아유 젊어서 이뻤겠네 이 시기에. 젊어서 봐도 잘도 좋아했겠네. 가만히 지내놓고 생각하면 내가 그때에 그 길로 갈 수 있었는데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70억이 살지만 70억이 다 자기 적성을 다 실패합니다. 그럼 적성 가지고 천재가 뭐를 하느냐? 그건 뭐 다 틀리니까. 우리는 그 적성 얘기하면 가수 돼서 노래 잘하는 거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뭐 김연아처럼 뭐 피겨스케이트 뭐 스케이트 잘하고, 그 물론 적성이지. 뭐 골프 잘하고 그런 것도 적성이지만 진짜 적성은 그렇게 영성 천재 초영재 이것은 그렇게 단순하지를 않아요. 무한대의 계열이 있어요. 직업이 있어요. 그것이 1인으로 되는 것도 있고 10명이 되는 것도 있고 단체로 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첫째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는 초영재성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것은 어릴 때에 나타난다. 그 어릴 때에 나타나도록 그것을 바라봐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만 해서 초영재 교육이 아니에요. 초영재 환경입니다. 초영재의 디딤돌이 돼주는 겁니다. 초영재가 자라날 그 업둥이가 돼주는 거죠. 초영재를 업어주는 거죠.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거죠. 그걸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 한국의 초영제는 어떤 계열일 것이냐? 한국의 초영제는 인문, 과학, 이공 뭐 다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언어 계열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는 특히 이 언어 계열에 이 국문학 계열, 문학 계열, 학문 계열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세계 통계에서 이미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전체 국민의 IQ 지수에서 한국이 1위입니다. 유태인이 1위가 아니에요. 그때 유태인이 1위를 할 때는 한국은 빠지고 할 때고 유태인은 한참 밑에입니다. 오히려 이탈리아가 앞선다 하더라고요. 최근의 조사에서는. 그 미국에서 어떤 그 과학재단이 조사한 게 있어요. 나 그 이제 책에도 그 인용을 했습니다만 한국인은 아주 우수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문자를 가졌어요. 앞으로 미래에는요 영어보다 이 한글이 세계의 언어가 이제 두 번째로 올라갈 거예요. 지금은 뭐 중국어, 스페인어, 영어 이런 것이 세계를 주름 잡는데 아랍어, 그러니까 영어, 아랍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 4대 언어가 세계를 인구의 그 사용 인구 수에서 확 지배를 하고 있는데 뭐 중국어 같은 건 중국이 원래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고 영어 많죠. 스페인어 많고 아랍어 많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과학이 발달을 하고 이제 미래 우주 시대가 올 것 같으면 이 한국어가요. 한국어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 이미 알려져 가고 있잖아요. 한국어는 이 과학 시대에 이런 것을 컴퓨터 언어로도 세계 최고고 하여튼 간에 장영실과 같은 혹은 노벨과 같은 이런 다 좋지만은 이 언어 계열에 저는요 우리 한국 초영제 인성학당에서 세계인들이 배우는 학문에 초영제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학자들이. 그건 제가 또 그 약간 그 소질이 약간이 아니라 상당히 소질 있는 영역이에요. 이 말하기, 글쓰기, 생각하기, 논리 이런 것 발표 뭐 이런 것은 제가 잘합니다. 이런 노인치고 웅변도 잘해요. 제가 지금도 웅변도 잘 가르쳐. 그러면 예를들어서 제주다. 제주의 김선미 집사 남동생이 관광공사에 영어로 2시간씩 제주를 소개하는 그 강연을 한다고 그러던데 이 제주도 제주지만 이 한국말로 영어로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로 할 때 그 소개된 내용 영어로 하든 한국어로 하든 중국어로 하든 그 언어 구사력은 하나의 표현 수단이에요. 포장지. 그 소개된 내용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얼마나 제주를 잘 소개했느냐는 거죠. 한국을 잘 소개하느냐는 거죠. 그 중에서 그 내용인데 내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뭐 있어요. 한가락 하는 거죠. 한가락. 다 정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나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청출어라며. 나보다 훨씬 스승보다 제자가 앞서 나가는. 그러면 이거 무엇을 할 것이냐? 학문 계열에서 이제 그건 한글로 잘 써서 번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영어나 중국어나 아랍어나 스페인어로 번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제대로 제주를 알리고 대한민국을 알리고 뭐 미국을 알리고 제주뿐만 아니죠. 뭐 부산시도 인천시도 대전도 전국을 다 알려야죠.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짜놓으면은 그것도 또 촬영하고 뭐 말하고 뭐 미소처럼 출연해서 뭐 앵커도 하고 이야기도 꾸미고 스토리도 꾸미고 이거 해서 뭐 할 건데 이거를 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관광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인간에 맞추는 거야. 인간.
그러니까 영성에 맞, 인성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지구를 하나님께 정말 맞추는 거예요. 지구가 인간이 살기 좋은. 그래서 지구별 같은 거 몇 개를 개발도 하는. 하여튼 시간이 아이고 이거 39분 된 것 같네요. 조영재 인성학당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됩니다. 설레입니다. 뭐 한 명도 없어요. 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재주가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아주 적극적으로 새로운 학당을 구성해야죠. 어디 교육 환경도 만들고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이 시설도 다 컴퓨터하고 뭐 다 만들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